자, 우리는 아까 삥 돌려서 야, 그 가짜는 보물 지도도 뭐가 필요하다?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는 거 배웠습니다. 맞나요? 네. 자, 하물며 제가 그때 아까도 말했죠. 뭐에는 설계사의 업에는 이미지 메이킹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이제 더 인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아직까지 아니 설계사 일하는데 옷차림이 왜 중요한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라면 빨리 그만두시고 아무런 옷차림도 필요 없는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에 계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미지 메이킹을 우리 업에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느끼신다면 우리 일을 정말 할 자격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일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제업 중에서 가장 이미지 메이킹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 이미지 메이킹이 많이 필요한 일일까요? 그것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직업 그리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세일즈 중에서 가장 많은 이미지 메이킹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기존의 보험 설계사 이미지 때문에요? 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아닙니다. 자, 또 다른 의견 말해보세요. 그렇죠. 네, 저겁니다. 다른 세일즈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들이내 밀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상품을 보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영업은 상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품을 파는 사람에 집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차를 판매하는 세일즈맨, 네, 사실 그렇게 복장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차 보여주고 카탈로그 보여주고 차를 직접 보여주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합니까? 타보세요, 고객님. 자기가 직접 몰면 엉덩이는 딱 그 시트를 맛을 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네, 저 살게요, 말게요라는 결정이 되죠. 그러니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 자동차를 구입하러 갔을 때는 우리는 세일즈맨에 집중하기보다는 차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도 자동차 세일즈맨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현대 기아차보다 어떤 차들이 수입차들이 정말 이미지 메이킹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들은 차만 보여줘도 되는 일인데도 그 차의 가격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기아차가 자신들이 파는 평균 차량 가격이 2천만 원 중후반이라면 거기에 맞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고, 외제차를 판매하는 애들이 자신이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 가격이 6천만 원 이상이라면 그 6천만 원 이상의 가치에 맞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차에 집중하는 그 세일즈라는 자동차 세일즈맨들도 이미지 메이킹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일은 보험이 뭔데? 라고 물건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보험 한번 내가 체험해보자. 고객님 죽으셔야 되는데요. 어디를 하나 부러뜨려 드릴까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라고 믿게 만들어서 판매해야 되는데, 그러면 물건에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설계사에게 집중이 되는 우리 세일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 저희 고객들은 어느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했다는 건 기억을 못 하십니다. 저희 고객들은 그냥 김종배라는 사람한테 보험 가입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합니다. 그러니 어느 회사에 했는데 그건 고객님이 다른 친구들이 질문하면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담당하는 분이 누군지는 알고 있고 이 사람이 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했다는 건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일은 상품에 집중되는 일이 아니라 뭐에? 사람에게 되어야 되는 세일즈라는 거죠. 그러니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세일즈보다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의 신뢰가 이 고객의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제네시스를 사러 가요. 자, 그러면 판매하는 세일즈맨을 보고 사시는 경우보다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나 저 차를 살 거야 라는 거예요. 난 저 차를 살 거예요. 자, 차가 사는데 어디에 파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외제차의 경우는 조금 더 프로모션이 좋은 회사, 그걸 택하는 거지 세일즈맨에 대한 부분을 우선으로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으면 이 친구 잘해줘, 이 친구 잘해, 이런 부분에서는 그 사람도 가끔 보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세일즈맨을 별로 시원찮아도 고객님 한번 타보시죠. 딱 하는 순간 뭐합니까?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 차가 지금 CC가 얼마입니까? 마력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고객님 한번 타보십시오. 와, 이렇게 지가 물었는데도 모르네?
근데도 일단 한번 타보라니까 좀 찜찜하지만 탔는데 100마디 말로 숫자가 마력이 어떻고 승차감이 어떻고 말로 하는 것보다 뭐 해주는 거예요? 딱 타보니까 저 이거 살게요. 이렇게 되는 게 자동차 세일즈 아닌가요? 유형의 물건은 그렇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동차 세일즈는 굳이 세일즈맨이 광고를 팔려고 노력을 안 해도 TV 광고, 유튜브 광고, 각종 채널을 통해서 차를 대해서 안내해 주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얘는 이미 결정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보험은 그런 영역의 상품이 아니니 보험에 대해서 내가 가입을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험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험이 이거 가입해도 좋겠다로 생각이 드는 것은 철저하게 설계사 역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따위로 입고 일하시면 계약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이미지에서 보험 계약의 단가가 고객 스스로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말하는 보험은 10만 원짜리 같아. 이 사람이 말하는 보험은 100만 원 같아. 이 사람이 말하는 보험은 300만 원 같아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고객한테 120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내밀어도 고객님은 다행이에요. 제 예상보다 보험료가 저렴해서 그래서 이거 할게요 라고 합니다. 왜? 한 300 정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웃으면서 말하죠. 그럼 300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120만 할게요. 그런데 어떤 분은 딱 봤을 때 그냥 2만 원만 보입니다. 2만 원 이상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 그 고객이 갑자기 10만 원짜리 건강보험을 권해도 언니 이거 좀 생각해 볼게. 이거 남편과 의논해 볼게라는 거절 처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 말의 의미를 모르시겠나요? 대표님이 오늘 우리들이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다 말씀드렸어요. 종신보험, CEO, 정기보험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말했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수준에서는 못하십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그 보험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조금 급하게 도착해서 점심도 못 먹고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3천만 원짜리 경영인 정기보험을 상담하러 갔다 왔습니다. 300으로 시작해서 3천까지 갔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사실은 아직까지 체결 안 했어요. 쓸데없이 리베이트 많이 달래서 리베이트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저한테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저는 이런 서비스 해드릴 수 있으니 이 서비스의 가치가 당신이 저한테 요구하는 리베이트보다 크다면 다시 연락 주세요. 이겁니다. 1,000만 원당 6천 준다 했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영업합니다. 대표님도 말한 것처럼. 그러니 그런 영업은 하지 말라고요. 단기납 종신하면 400% 준다, 500% 준다 이렇게 영업하십니다. 그런 건 하지 말라고요. 고객한테 어떤 생각이 들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고객님한테 이래 말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고객님께 말씀드렸어요. 제 상담에서 어느 부분에서 그런 리베이트가 떠올랐는지 제가 오늘 가서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건 아니고 지점장님하고 상담해서 그건 아닌데 다른 쪽에 제가 이런 제안을 받아서 여쭤는 봅니다. 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면 그쪽으로 하십시오. 근데 저한테는 이걸 원하신다면 저쪽으로 하시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죠. 자,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험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봤을 때 저는 리베이트 줄 사람, 저한테는 뭘 할 사람 이런 부분들이 전달되는 그 많은 것들이 다 뭐냐면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에 왜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한지, 우리 일이 왜 이미지 메이킹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서서 봤을 때 쟤는 10, 쟤는 15 이 머릿속에 위에 숫자가 떠 있는 게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미래의 업적도 보여요. 모르고 계시는구나. 자, 레벨업은 아시죠? 제가 이름이 뭐라고요? 양정 김도령입니다. 제가 쟤 몇 개월 뒤에 집에 간다. 그 몇 개월 뒤에 집에 갑니다. 저 업적들 다 가짜다. 다 가짜로 드러납니다. 다른 거는 저는 모릅니다. 다만 이 업에 대해서만은 그런 예언이 가능합니다. 가르친 사람만 해도 10,000명이 넘습니다. 육성시킨 애들만 해도 그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을 봤죠. 데이터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워낙 많은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니 사람들을 대화를 몇 마디 나누면 수준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내 이미지가 어떤지를 꼭 점검해야 됩니다. 적어도 뭐라면 설계사라면요.
이 말에 100% 공감이 되십니까? 그러니 차를 타보라고 하면서 내 이미지에 집중하지 않고 차에 집중해서 물건을 팔 수 있지만 보험은 내 아이에 집중하지 않고는 안 팔린다니까요. 그러니 나를 통해서 보험을 접하는 고객과 도련님을 통해서 보험을 접하는 고객이 그 보험에 대해서 어떤 느낌입니까? 똑같이 상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앉혀놓고 설명을 하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똑같은 보험으로. 그러나 BMW 차는 똑같이 타봤을 때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 그 다른 이야기를 나에게 상담받은 사람은 어떻게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나와 다른 사기를 치라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 보험의 가치가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고 그 이 보험의 가치가 어떻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뭐는 형성하라고요? 기본 이미지는 형성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미지 메이킹의 필요성을 공감하십니까? 네. 그러니 다음 주부터는 옷을 이렇게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교육 받고 나서부터는 바뀌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얻는 법은 하나가 55%, 하나가 38%, 하나가 7%입니다. 자, 이제 55%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첫인상, 38%는요. 둘째 인상, 7%는 셋째 인상. 어떤 걸까요? 사람을 마음을 얻고 사람을 평가하는 첫 번째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55%가 뭘까요? 자, 시각적 요소입니다. 우리는 절반 이상의 부분을 그 사람의 시각적 요소로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래에서 위로, 어떤 사람은 위에서 아래로. 맞나요? 남자애들은 여자 볼 때마다 어디만 봅니까? 얼굴만 보는. 자, 근데 중요한 거 어쨌든 훑는다는 표현을 쓰죠. 맞나요? 네, 그게 시각적 요소로 이 사람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도대체 훑을 때 뭘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래 위로, 특히 이런 거는 남자들은 여자 얼굴만 봅니다. 근데 여자들은 지나갈 때 보면 이거는 그대로 있으면서 눈만 이렇게 다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를 보면 그냥 지나갈 때 오 이쁘다 이러는데 다 뜯어고치다 코 했고 눈 입술 뒤집었고 그게 그 짧은 순간에 파악이 다 돼요. 그게 가능한 건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시각적 요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시각적 요소에서 자, 우리가 보는 건 얼굴도 당연히 있겠죠. 맞나요? 네. 얼굴. 그 다음에 뭐? 복장.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표정, 자세나 몸짓 등을 보고 시각적 요소로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이 옷을 젠데 입었는데 이래 걸고 가면 옷차림에 대한 좋았던 요소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뭐가 지금 얼마 전에 다쳐 교통사고를 입어가 이렇게 달리는데도 왠지 이 사람의 신뢰도가 떨어져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단순하게 시각적 요소라는 건 용모만을 이야기하고 옷차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정과 자세, 몸짓까지 아주 다각적인 요소들이 시각적인 요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청각적 요소가 그 다음 부분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옆으로 지나가기만 했는데도 일단 이 사람에 대해서 몇 프로가 파악되는 겁니까? 55% 파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했다? 그러면 몇 프로가 파악됩니까? 93%. 90% 이상이 파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청각적 요소는 뭔데? 첫 번째 당연히 목소리 생각하겠죠. 자, 목소리만 있는 게 아니죠. 말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목소리 안에 말투도 보면 이 사람 배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상하게 똑같은 목소리를 가졌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쓴 사람과 서울 표준어를 쓰는 사람에서 지적 수준을 하면 항상 서울 애들한테 높은 지적 수준을 줍니다. 실제로 얘가 서울대인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경상도인데도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 지적 수준을 낮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사투리를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각적 청각 요소로 벌써 93%가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리고 고작 7%가 뭐 말의 내용이라든지 이 사람의 이제 우리가 파악도 되지 않는 아는 착하잖아 이거죠.
근데 사실 이거 신경 안 쓰잖아요. 뭐만 신경 써요? 시각적 요소로서 명품 휘감고 있으면 이 사람이 무슨 말하면 야, 자 부자잖아. 저 사람은 부자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청각적 요소로서 야, 자 진짜 배운 티가 나잖아. 그러면서 사기를 당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뭘로 판단해야 되는데? 말의 내용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아니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7%가 부족하면 계약은 안 됩니다. 계약은 100%가 채워져야 되니까요. 그러면 계약에서 차지하는 부분에서 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이 제 이야기도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 엘버트 메르디안이 한 말입니다. 시각적 청각적 요소가 93% 그리고 말의 내용이 7%인데 중요한 거 우리는 말의 내용으로 고객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이게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라고요? 7%. 그러니까 중요한 거 나는 이 사람이 만나면 상담을 잘 할 수 있는데 고객이 이 93%에서 니는 말 별로 안 하고 싶어 이렇게 되니 여러분은 말할 기회, 상담을 설득을 할 기회마저도 놓쳐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만 채워졌다고 해서 고객가 그래요 고객님 그래요 설계사님 저 보험 이야기 듣고 싶어요. 설계사님이 어떤 하는 보험 이야기 듣고 싶어요. 설명을 했는데 그냥 보험은 하나 하시면 됩니다. 말의 내용 7%가 이거였으면 그것 또한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 설계사랑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인식을 주고 그래서 거기서 93%의 점수를 얻은 상태에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상품의 내용과 보험의 가치와 이런 부분들을 7%를 채워주면 고객님은 뭘 한다는 거예요? 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00%가 되어서 저 계약할게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첫 번째 상담할 기회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상담을 잘해도 몇 프로만 7%만 채워지니 100%가 100만 원짜리 계약이라면 7%만 채워진 7만 원짜리 계약만 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니 그래 니 말은 알겠는데 니 외모와 꼬라지가 100만 원짜리를 계약하고 싶지는 않아라고 돼버리는 겁니다. 진짜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근데 진짜 이게 여러분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동안 하셨나요? 진짜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합법도 하나 없으세요? 진짜 중요하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판매 플로우도 안 만드신다고요? 자, 그럼 봅시다. 사람을 마음을 얻는 거, 이걸 계약을 하는 법이라고 변환을 시키면 실제로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를 93%를 확보한 다음 그리고 나머지 7%를 채우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된다? 말의 내용. 그 말의 내용이 어휘력과 문장의 완성도. 이게 우리 일에서는 화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일반적인 설계사분들은 여기도 투자를 안 해요. 여기도 투자를 안 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 투자를 하는 대신 저는 상담 기법에 상담하는 법에 투자를 한다시고 하는데 저는 이 7%에도 진짜 제대로 투자하는지를 묻고 싶어요. 조만간에 조금 있다가 여러분 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여러분은 상담을 하는데 상담법도 모르시고 고객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시고 처음에 만날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 만날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상품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화법이라는 게 없으세요. 저는 그래서 궁금한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계약을 해올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제발 외모에 투자할 시간이 그렇게 아까워서 못 하셨으면 합법이라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 정말 합법 있으세요? 합법 있으세요? 어떻게 설명하신지 진짜 한번 궁금해서 묻고 싶어요. 그러니 계약이 안 될 수밖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내 점수는 몇 점입니까? 0점에서 93점까지겠죠. 아직 이거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뭔가 희망은 안 보입니까? 이게 93%면 특히 시각적 요소가 55%야? 그럼 일단은 나는 약간의 노력으로도 몇 프로는 확보하는 거예요? 약간의 무슨 노력으로? 카드를 끄면 이건 확보가 되네. 그리고 약간의 노력으로 어떤 사람은 타고난 목소리가 좋아요. 우리 레벨업에는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를 가진 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분은 합법 가르쳐주고 몇 가지 좀 했더니 업적량이 엄청 늘었죠. 말투도 너무 좋아요. 무슨 라디오에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이런 목소리예요. 시각적 요소 바꿨고 이 사람은 청각적 요소는 갇혀 있으니 제가 시각적 요소 좀 바꾸라 그랬고 합법 만들어주니까 업적이 나올 수밖에요.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뭔데요? 자, 그러니 개인적으로 일단 0점에서 93점까지는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93점을 전체를 다 가진 분은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겠죠. 자, 이건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이 중에서 일부는 또 제가 바꿔드릴 거고, 이 7%는 제가 확실하게 채워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시각적 요소, 청각적 요소 둘 다 93%가 비언어적 요소인 줄 알았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 그리고 바꾸면 가장 효과가 큰 게 어떤 요소다? 시각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에 먼저 집중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미지가 말을 한다. 그 이미지에 대해서 특히 시각적 요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이 사람 누굽니까? 네, 독일의 지금은 이제 전 총리죠. 메르켈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최근 한 20년간 집권을 하면서 독일을 굉장히 잘 끌어왔던 정치인으로 인정받는 거죠. 은퇴 후, 은퇴 전 맞습니까? 자, 놀라운 사실은 이겁니다. 총리일 때, 총리 되기 전 젊을 때입니다. 자, 메르켈은 운동권, 흔히 우리나라로 치면 운동권 출신이라서 젊었을 때부터 독일에서 운동권 관련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있으면서 투사의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여자지만 좀 싸움닭 같은 투사의 이미지가 강하려다 보니까 화장도 하지 않고 남자처럼 이렇게 다녔죠. 자, 투사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근데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투사의 이미지보다는 한 나라의 총리라는 이미지, 그리고 독일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게 되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영부인이 한 나라의 국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라는 총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게 맞는 이미지를 이렇게 계속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헤어도 염색을 해서 핑크, 옷차림도 항상 핑크. 이미지를 바꾸는 걸 하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보이고자 하는 이미지 부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읽어볼까요? 이 기사에 제가 여러분께 아까 했던 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자신이 이미지를 바꾸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는 대중들의 시선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달라져 버린 거예요. 공감이 되시나요? 네. 자, 여러분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점장님, 그렇다고 꼭 이미지를 그렇게까지 다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말의 내용만 식사해서 계약을 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저를 좀 더 오래 대하다 보면 제가 진국인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제 옷차림이 이래가지고 이미지가 이래서 계약을 하더라도 나중 되면 큰 계약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하고 큰 계약을 해야 될지 작은 계약만 해야 될지 이 관계 결정의 타이밍이라는데 이러한 부분에 결정을 내리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3초입니다. 우리 유명한 말 있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거 예능에서 나와가지고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이거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제가 내 마음에 들어하는지 안 하는지. 이야기를 그렇게 안 나눴는데도 딱 보는 순간 압니다. 쟤는 내 스타일이야. 쟤는 내 스타일이 아니야. 자, 그런데 이 3초 만에 형성된 이 이미지를 깨는 데는 3초가 아니라 30일,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어떨 때는 이 이미지를 바꾸는데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모 지점장님과 회식을 하고 또 한번 이번에 전략회의 한다고 여행을 갔는데 저를 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저한테 이런 말 합니다. 지점장님 이렇게 다정다감한 줄 알았으면 내가 그동안 말 많이 걸었을 건데. 이분은 10몇 년 동안 저를 그렇게 본 겁니다. 처음에 3초 동안 형성된 이미지가 몇 년을 갔다고요? 10몇 년을. 저를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까칠하고 완벽주의고 그리고 뭐 대하기 좀 힘들고 근데 왜 이렇게 허당미가 있노? 이렇게 된 거예요. 중요한 그게 몇 년을 갔다고요? 10몇 년을 간 거예요. 아니 제가 예전에도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몇 번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를 처음 딱 본 순간 이분이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를 하십니까? 2009년도 내가 처음 봤을 때 지점장님 딱 그랬어요.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럼 저한테 좀 말이라도 걸어보시지. 왜 제가 어떤지를 파악해보지도 않고 그때 이미지로 그대로 가서 말도 못 걸어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3초를 평가하는 데는 당연히 이거죠. 네, 이것과 이거. 3초에서는 대부분 요게 되죠.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고 인사를 하는 순간 그 3초 동안 고객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에 뭐도 들어갑니까? 이제 청각까지 들어가죠. 1초 동안 시각, 2초 동안, 3초 동안 청각까지 다 해서 아, 예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 이 3초에 대한 부분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 그 3초에 나는 이런 사람인데 속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와 일치하는 뭘 만들어라? 이미지를 만들라고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신뢰받을 수 있는데 내 이미지가 그렇지 않은 이미지가 돼서 아, 쟤는 못 믿겠어. 쟤는 성실한 게으른 것 같아. 이런 걸 만들지 말라고. 정말 성실하고 한데 옷이 구멍이 나 있고 옷이 뭔가 묻어 있는데 어제도 봤던 애가 오늘 봤는데도 그게 그대로 있어. 그럼 이제 어떤 생각 들어요? 자연스럽게 쟤는 게으르다는 신호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본심과 다른 신호들을 주지 않도록 내 본심과 같은 신호를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 성공을 위한 이미지는 저는 이 세 가지를 중심, 특히나 우리 일에서 설계사 일에서는 설계사를 뿐만 아니라 세일즈맨이든 아니면 어떤 업을 하든 저는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신감 있는 이미지, 신뢰도를 가진 이미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건 비단 우리 FP 잡 설계사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그 사람을 봤을 때 그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아, 얘한테 시키면 될 것 같아. 아, 얘는 이 일을 시키면 잘할 것 같아. 그런 애들은 그 일을 맡으면서 해결해 나가면서 회사에서 진급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는 신뢰가 가. 그러니까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얘와 뭔가를 더 많이 공유하게 되고 그러니 내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얘만 보면 야, 너는 똑 부러지게 생겼다 이러면서 사실 걔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외모 이미지가 가진 게 그런 부분이니까 얘는 좀 더 전문성이 더 있어 보여서 얘한테 좀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겠죠. 비단 우리 설계사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이 부분은 공통으로 접목이 됩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네. 자, 그러니 제가 여러분께 만들려고 하는 이미지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자,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평가를 냉정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이 사람 얼굴 보니까 자신감 있어 보인다. 평가해 보세요. 자,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신뢰도가 있어 보인다. 자, 이 사람을 보니까 전문성이 있어 보인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그렇게 다 좋다라고 했으면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중요한 건 우리는 그렇게 보면서 손동작으로 다 따봉따봉을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 그냥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들어왔잖아. 무슨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점수적으로, 숫자적으로. 이 언니 자신감이 신뢰도가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사람을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놀랍니다. 나중에 놀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저 언니는 한 100 이상은 꾸준히 할 것 같은 언니인데 실제로 보니까 12? 이 언니는 한 월 평균 30도 못할 것 같은데 나중에 이 언니가 한 150을 평균하는 사람이야? 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여 안에서 분명히 보면서 오며 가며 만나면서 이름은 모르지만 명찰 보면서 그러면서 저 언니 좀 업적하겠네. 이 언니는 업적 진짜 못할 것 같은데 그거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니 이미지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평가받고 있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그러한 평가가 내 능력치보다 적게 나오는 건 용납하시면 안 돼요.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높게 나오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이미지 메이킹이죠.